네,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단순회귀 분석은 y를 x 하나 갖고 예측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거야.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xk개까지 해갖고 요런 여러 개의 독립 변수들로 y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독립 변수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y를 예측할 확률이 뭐 하겠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나로만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갖다 쓰는 게 더 예측하는 게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도 다중회귀 분석이 더 많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모형은 요렇게 생겼다. 그렇죠. 각각에다가 베타1 각자들의 기울기를 곱해서 얘네들을 더해서 요렇게 선형 결합을 해갖고 예측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뭐 구해야 돼? 앞에서 추정과 검정을 했죠. 그렇죠? 회귀계수를 먼저 추정해보고 이 모형이 유의한지 검정을 해봤다고. 그래서 여기 다중회귀 분석도 첫 번째로 추정량이 나오는데 요렇게 구한답니다. 아니 왜 베타가 하나밖에 없어? 여기 베타1도 있고 베타2부터 해서 베타 K개까지 기울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베타 하나로만 돼 있잖아. 요게 바로 뭐냐면 행렬입니다. 그렇죠? 행렬로 해갖고 구해야 된다고 다중회귀 분석은. 그래서 행렬을 다루는 학문이 뭐냐? 선형 대수학이라고 있어. 영어로 뭐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요 선형 대수학을 배워야지만 요 회귀계수 추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통계학 개론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뭐야?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귀계수 추정량 요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다. 뭘 이용해서? 행렬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행렬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 추정량 구해보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다. 우리 시험에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하는 방법은 있긴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분산 분석할 때도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각각의 제곱합 구하는 건 안 했잖아. 그렇죠? 그 부분은 심화 과정이어서 어렵다고. 근데 결론, 그래서 분산 분석표 채워서 어떻게 검정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다중이기 분석에서도 똑같이 뭐해? 검정 부분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뭐냐? 이 모형이 유의하냐 안 하냐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울기들이 다 0이면은, 그렇죠?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k xk 요런 식으로 내가 이제 회귀 분석할 건데, 만약에 요 기울기 부분이 다 0이어서 이 부분들이 다 없어. 그렇죠? 그럼 x 이 독립 변수로 y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냥 y를 상수 하나, 그냥 y의 평균으로 예측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이 모형이 뭐야? 유의하지가 않는 거죠. 그거 대립가설은 뭐야? H0가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이 많은 독립 변수들의 기울기들 중에서 뭐에 하나라도 0이 아니냐.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0이냐, 하나라도 0이 아니냐를 뭐에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뭘로 해? 분산 분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SST, SSR, SSE 어떻게 구하는지는 몰라도 돼. 그렇죠. 물론 당연히 어떻게 구하겠어? 얘도 똑같이 y에서 y 평균 빼서 SST 구하고, y의 추정값에서 y 평균 빼갖고 뭘 구해? SSR 구하고, 그 다음에 y 값에서 y의 추정값 빼서 뭐 하겠어? SSE 값 구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 맞는데 이 추정값 구하려면 결국 회귀 개수를 추정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분산 분석표는 알려줄 겁니다. 또는 요거 그냥 식 자체로 해갖고 이 값이 몇입니다는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분산 분석표 채워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전히 총 자유도는 뭐야? n-1입니다. 총 자료의 개수 빼기 1이라고, n-1이라고. 근데 회귀 자유도가 k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k가 뭐야? 요 독립 변수의 개수죠. 우리가 SSR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시그마 y의 추정값 마이너스 바 y 요렇게 해서 구하잖아. 그럼 여기에 보면 뭐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베타 k x k 요렇게 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추정값이 뭐냐? 베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베타 k까지 해갖고 k 플러스 1개가 자유롭게 변할 수가 있어. 단순회귀 분석할 때도 요 y의 추정값 구할 때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y의 표본 평균, y의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을 하나 빼주다 보니까 회귀 자유도가 뭐가 됐어? 1이 됐죠.
여기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추정값 k 플러스 1개에서 y의 표본 평균 추정값 하나를 썼으니까 빼주면 뭐가 돼? k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의 회귀 자유도 몇이다? k. 이게 바로 뭐야? 독립변수의 개수다 라는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순회귀 분석도 독립변수가 몇 개야? x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도가 몇이야? 1인 겁니다. 그래서 1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개수가 회귀의 자유도다라고 외워주시면은 이거는 단순회귀 분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니까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네 둘 구하고 나머지가 잔차 자유도고 나눠서 평균제곱 구하고 그걸 또 나눠서 F값 구한 다음에 여기 얘랑 뭐랑 비교해? F분포 0.05 값 자유도가 K, 분모 자유도가 n-1-K 요 F분포 값이랑 비교해서 D강력이 속하냐 안 하냐로 회귀 모형 유의하냐 안 하냐를 뭐하면 돼? 검정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뒷부분은 단순회귀 분석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어디 부분만 좀 특이하다고? 회귀의 자유도 부분. 회귀의 자유도가 뭐라고? 독립변수의 개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당연히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중회귀 분석은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나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이나 기울기가 빵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있어? 둘이 똑같았지만 다중회귀 분석은 기울기가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 그렇죠? 베타 1, 베타 2, 베타 I, 베타 K까지 각각의 독립변수들만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뭐 할 수 있어? 검정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은 뭘로 해? T 검정으로 한다고. 그래서 T 검정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그래서 여기 비표준화 개수라는 부분이 뭐야? 요 회귀 개수의 추정값이야. 그렇죠?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에서 구하듯이 베타 제로의 추정값, 베타 1의 추정값 구했잖아. 그렇죠? 베타 2의 추정값. 얘네들이 비표준화 개수, 비표준화 개수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뭐냐? 표준 오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구한 값이 뭐야? T 통계량이 돼서 각자를 뭐해? T 분포의 값이랑 비교해서 검정을 해보시면 된다고. 요거는 앞에 단순회귀 분석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중회귀 분석은 특이한 게 뭐냐? 한 칸이 더 추가돼 있어. 바로 뭐냐? 표준화 개수라는 거야. 자, 표준화 개수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준화 회귀 분석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요 독립변수랑 y들을 다 뭐해서 표준화한 다음에 회귀 분석하는 거야. 요 다중회귀 분석에서 써먹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x1, x2가 있을 때 x1은 단위가 억이고 x2는 단위가 원이고 예를 들어 x3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구한 회귀 개수들끼리 서로 뭐해?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뭘 해줘? 표준화를 해준다고. 표준화를 해주고 나면은 다들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할 수가 있어?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적혀 있죠. 표준화 개수의 뭐가 절대값이 클수록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렇죠? 기울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종속 변수에 더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라는 거야. 뭐 얘는 표준화했더니 3이고 얘는 표준화 회귀 분석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그럼 3이 더 크잖아. x1은 한 번 변할 때 y가 3칸씩 변하고 x2는 한 단위 변할 때 y가 한 칸씩 변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영향이 큰 변수야? y에 누가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주는 변수야? x1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개수를 이용해서는 뭐에? 종속 변수에 누가 더 영향을 주나 비교를 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비표준화 개수,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T통계량 구해서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해주시고 표준화 개수로는 뭐 한다? 각각의 독립 변수끼리 누가 더 영향력 있나? 뭐 할 수 있어? 비교하는 데 써먹는다. 이 표준화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영향을 주는 변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 뭐야? 다중회귀 분석인데 독립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다. 그래서 얘도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뭘로 해? 분산 분석으로 하고 개수의 유의성 검정은 뭘로 해? T 검정으로 하더라. 요 분산 분석을 할 때 특이한 점은 회귀 자유도가 회귀의 자유도가 독립 변수의 개수더라. 3개면 3, K개면 K.
되죠. 그럼 회귀개수, t검정도 각각의 개수들이 0이냐 아니냐를 t검정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표준화 개수라는 게 등장하는데 얘는 뭐야? 독립변수의 뭘 판단하는 거야? 영향력을 보는 거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 값이 뭘수록 클수록 더 영향력이 y의 종속 변수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다라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은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검정 문제 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독립변수가 2개여서 다중회귀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P값이 뭐에? 0.05보다 작았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했더니 P값이 0.05보다 작은 거죠. 자, 그랬을 때 결론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다중회귀 분석의 모형 유의성 검정할 때 기무가설이 뭐야? 요 기울기가 다 0이어서 요 모형이 의미가 없냐고. 대립가설이 뭐야? 기무가설은 아니다. 요거죠. 자, 근데 우리가 검정을 하고 났더니 P값이 0.05보다 작아. 그럼 뭐야? 기무가설 기각이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대립가설이 맞는 거죠. 자, 그럼 요 중에서 대립가설이 맞는 문장이 뭐냐? 요 소리죠. 전부 다 0이다의 반대가 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전부 다 0이다의 반대가 뭐냐? 적어도 하나는 뭐에? 0이 아니다죠. 전부 다 0이다의 반대는 이렇게 된다고. 베타1은 0인데 베타2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베타2가 0인데 베타1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뭐에? 0이 아닐 수도 있죠. 이 모든 요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뭐야? 요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이 둘 다 0이 아니다 라고 쓰면은 요거는 안 되는 거죠. 베타1이 0이 아니거나 또는 베타2는 0이 아니다. 요게 맞는 게 되는 거죠. 3번은 뭐야? 베타 제로는 필요 없다고. 그렇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하는 거는 기울기를 살펴보는 거라고. 4번도 베타 제로가 나왔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독립변수들에 달려있는 요 기울기가 0이냐 살펴보는 거라고. 전부 0이면 기무가설 채택, 하나라도 0이 아니면은 기무가설 기각하게 된다고. 2번이 다중회귀 분석의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했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번 독립변수가 몇 개? 3개일 때 다중회귀 분석했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표도 찾았고 t 검정표도 찾았죠. 그렇죠? 요거는 뭐야? 모형 유의성 검정이고 요거는 뭐야? 개수 유의성 검정이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뭘 찾는 거였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1번 종속 변수의 전체 변동이 뭐야? 그게 바로 SST죠. 그 중에서 이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그게 바로 뭐야? SSR이죠. 그거의 비율을 구하래. 뭘 구하라는 소리야? 1번은 결정계수 구하라는 소리죠.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결정계수는 뭘로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하게 됩니다. 요거는 물론 다음 단원, 8단원 다중회귀 분석의 뭐 수정 결정계수랑 이런 거 배울 때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결정계수는 똑같이 SST분의 SSR 요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뭐 해주면 돼?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ST 6802.6분의 그렇죠. SSR 4540.6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게 되죠. 결정계수 이렇게 전체 변동 중에서 회귀 모형으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 그게 결정계수고 그거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똑같이 구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 1%에서 이 모형이 유의하니 그럼 뭐 하면 돼? 모형 유의성 검정은 분산 분석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의 P값 살펴보면 되죠. P값이 지금 0.000으로 엄청나게 뭐한 소리야? 작은 값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진짜 0이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0.0000001 몇 이렇게 나와갖고 그렇죠? 여기에는 소수점 3칸만 쓸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작은 값이어서 0.000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의 수준 0.01보다는 P값이 뭐해? 작죠. 그렇죠? P값이 작으면 뭐야? 기각이죠. 기무가설 기각. 기무가설 기각이 뭐라고? 유의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2번도 맞게 됩니다. 다음에 3번 베타3가 0이냐 아니냐는 뭘로 해야 돼? 개수 유의성 검정으로 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해야 돼? 요 T 검정표로 해야죠. 개수 유의성 검정은. 그래서 베타3, X3의 기울기니까 X3의 뭐만 P값만 살펴보면은 뭐가 나왔어? 0.514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 0.05보다 뭐해? 큰 값이잖아. P값이 크면 뭐야? 귀무가설 채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한다. 3번도 맞게 되죠. 그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였잖아. 정답 몇 번이야? 4번이라고. 자, 4번. Y에 대한 추정 회기식은 요거니. 그렇죠? 그럼 여기들 뭐 해야 돼? 개수의 추정값 봐야 되잖아. 개수의 추정값 누구 보면 된다고? 요 비표준화 개수들 봐주시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Y의 추정값은 77.89. 여기 상수항이죠. Y절 편이니까 77.89 마이너스 19.33의 X1 더하기 0.348의 X2 마이너스 0.11의 X3 요렇게 해서 추정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4번 보기 보면 뭐야? X3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 뭐냐면은 3번에서 검정했잖아. 검정했는데 기무가설을 기각 못하면은 기울기가 0이란 소리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X3 요 부분이 왜 쓰냐고. 이게 0이라며. 기울기가 0인데 이거 부분을 왜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기 분석할 때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게 회기 분석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야. 뭐? 추정과 검정이 있는 겁니다. 추정은 뭐야? 모집단의 기울기값 모수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각각의 개수들의 추정값 찾아서 Y의 값을 추정하는 게 추정이고, 검정은 뭐야? 이게 0인지 아닌지 요 회기 모형이 유의한지 아닌지 살펴보는 게 검정이라고. 그래서 둘은 뭐냐면 별개의 과정이야.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의 결과가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추정은 그냥 추정 자체로 하는 겁니다. 요 값만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추정하는 거야. 그렇죠? 결론 갖고는 뭐 하는 거야? 검정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비표준화 개수 갖고는 뭐 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된 회기식 할 때는 요 P값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은 다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추정이기 때문에 검정하고 나서 추정하는 게 아니고 추정은 그냥 추정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정 결과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거야. 자, 모평균은 0이냐 아니냐를 예를 들어 검정했더니 기무가설이 맞아서 모평균은 0이래. 근데 내가 표본평균 구했더니 뭐 3 같은 게 나온 거야. 자, 만약에 검정했더니 모평균은 0이다가 맞는 말이 됐어. 그렇다고 표본평균이 0이야? 아니죠. 그렇죠. 표본평균은 그냥 표본 갖고 구한 값 아니야.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그냥 값이라고. 되죠? 그냥 여전히 3인 거죠. 검정 결과가 나왔다 해도 추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회기 분석은 추정과 검정 파트가 있기 때문에 둘을 별개의 과정으로 잘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4번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다른 분들도 헷갈렸다라는 거는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시험 문제에 낼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회기식 찾으라. 그러면 검정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추정된 기울기들 보고 추정된 회기식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독립변수가 몇 개야? X1, X2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다중회기 분석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Y의 X2랑 X1 중에 X2가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죠? 둘의 독립변수를 비교해서 영향력을 살펴보는 거는 누구로 하는 거라고? 표준화 개수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표준화 개수의 뭐가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영향력이 큰 변수다라는 말이죠. 자, X1은 표준화 개수가 0.816, X2는 마이너스 1.337이니까 절대값 취하면 누가 더 커? X2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X2가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장,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각 개수들이 유의한지 아닌지 살펴보래. 2번,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하라죠. 자, 개수 유의성 검정은 요 T 검정표에서 어딜 보면 돼? 요 유의 확률, 요 P값 부분 봐주시면 되죠. P값이 다들 0.000으로 매우 작은 값이죠. 그러면 당연히 유수준 0.05보단 뭐해? 다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 둘 다 뭐 할 거야? 기각할 거죠. 기무가설 기각이 뭐라고? 유의하다라고. 그래서 2번도 맞는 게 됩니다. 다음에 3번 X1이 고정돼 있을 때 X2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니.
그쵸? 하나가 이 변수가 증가하면 감소하는지 알아보려면 그건 뭘 보는 거야? 기울기의 추정값에 부호를 봐주는 거죠. 그쵸?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얘도 늘어나면 y도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얘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x2의 기울기의 추정값 보면은 마이너스 1.290이잖아. 그쵸? 마이너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x2가 증가하면은 y는 뭐 하겠어? 감소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 되면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x2가 고정되어 있을 때 x1과 y의 관계를 살펴보래.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0.816배 증가하니, 요거 증가하면 y는 얼만큼 변하는지 알면 뭐 해야 돼? x1의 기울기 추정값을 알아야죠. 자, x1의 기울기 추정값을 여기 분산분석표에서는, 분산분석표가 아니죠. t 검정표에서는 어디 나와 있다고? 요 비표준화 계수 부분에 나와 있다고. x1의 기울기 추정값이 몇이야? 1.917이죠. 그래서 x가 한 단위 올라가. 그럼 y도 뭐 하는 거야? 1.917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 4번 문장 0.816이니 비표준화 계수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틀렸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배도 틀렸습니다. 이 문장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1.917 단위가 증가하는 거야. 몇 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 기울기가 2라고 쳐봐. y는 2x야. 그럼 x가 1 올라. 그럼 y는 얼마큼 올라? 2 단위만큼 오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x가 3이었어. 3이었다가 4 됐어. 되죠? 그럼 한 단위 늘어났죠. 그럼 y는 2x니까 y는 몇이었다 몇이 되는 거야? 6이었다가 8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에서 8은 뭐야? 2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두 단위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독립 변수의 기울기는, 그쵸, 단위로 해석하는 거지 몇 배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일단 0.816 여기 표준화 계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틀렸고, 그렇죠? 비표준화 계수가 기울기의 추정값이라고. 그 다음에 배로 표현하는 것도 틀렸다. 이렇게 둘 다 틀렸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독립변수가 몇 개? 2개니까 다중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분산분석표 구했을 때 옳은 것만 고르면, 자, 결정계수는 0.875니 다중회귀 분석이어도 결정계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SST분의 SSR로 구한다고. 그러니까 480분의 뭐가 돼? 4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7이잖아. 8분의 7이 뭐야? 0.875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이 모형이 유의한지 아닌지 유의성 검정해보래. 그럼 뭘 보면 돼? P값을 보면 되죠. 그럼 P값이 0.001보다 작은 값, 정말 작은 값일 때 요렇게 기호로 씁니다. P값이 예를 들어 0.003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해진 값이면 요렇게 쓰는데, 0.0000 뭐 1, 2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3칸, 소점 3칸까지 쓸 건데 0.001보다 작은 값인 경우에는 얘를 0.000으로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얘를 0.001보다도 작은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야? P값이 매우 작은 값이란 소리죠. 자, 그래서 유의수준은 0.01인데 얘보다도 P값이 매우 작음으로 기무가설 뭐야? 기각이죠. 기무가설 기각이 뭐라고? 유의하다라고.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됩니다. 다음에 디귿 가나다를 찾아보라니까 요 분산분석표 뭐 해야 돼? 채워줘야죠. 자, 잔차 제곱합 찾으면은 60이고, 자유도는 뭐라고? 회귀 자유도가 뭐라고? 여기 이 회귀 모형의 독립 변수의 개수가 뭐라고? 회귀 자유도라고. 그래서 지금 x1, x2 두 개니까 회귀 자유도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뭘 찾아? 총 자유도를 찾아야죠. 총 자료가 23개니까 총 자유도 몇이야? 22가 되죠. 1빼니까. 그럼 잔차 자유도 20인 거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눠 갖고 이제 평균 제곱 구할 건데 나누면은 210, 나누면은 3이 되고, 요렇게 또 나누면 뭐야? 그게 다기 때문에 F값을 70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셋이 더하면 몇이야? 지금 283이 되는 거 맞게 되죠.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다를 풀기 위해서 요 분산분석표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단순회귀 분석과 달라지는 지점은 요 회귀 자유도다. 회귀 자유도가 독립변수의 개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단순회귀 분석도 독립변수 개수가 한 개니까 회귀 자유도가 1이었던 것뿐이다. 그렇죠? 요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나무 30그루에서 측정하니까 총 자료의 개수는 30개죠. 거기에 나무 높이랑 나무 부피라는 독립 변수가 2개인 다중회귀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요렇게 나왔대. 각각에 요렇게 써져 있고 t값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뭐야? t 검정표죠.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영어로 준 거야? 그냥 프로그램 돌린 상태로 요거를 한글로 번역 안 하고 그냥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영어 잘 못하더라도 다 보시면은 어차피 요 estimate 여기가 뭐냐면은 추정값이고, 스탠다드 에러 얘가 표준 오차고, t 밸류니까 얘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뭐야? t 값이고, pr t가 어떻게 되는지 확률이니까 여기 부분이 뭐야? 유의 확률이다. 그쵸? 이게 t 검정표니까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R 스퀘어니까 요게 결정계수고,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니까 얘가 뒤에서 배울 수정 결정계수가 됩니다. 그러고 밑에 F 값이 200.5래잖아. 그쵸? 여기 부분은 또 뭐냐? 요건 또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할 수 있게 그냥 문장으로 적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또 요 표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이 뭐냐? 요렇게 적혀 있어. Y 절편의 유의 확률 부분 살펴보면은 5.742마06 요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냐면 5.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라는 의미여서, 요런 의미여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뭐야? 0.0000001이잖아. 그쵸? 거기에 5.74 곱해봤자 0.000000574니까 엄청나게 작은 값이란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 또 부등호 돼 있잖아. x2에 대한 p값에는 유의확률에는 부등호 돼 있잖아. 그쵸? 이 값보다도 훨씬 작은 값이란 소리죠. 그쵸? 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해석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은 이 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나온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쵸? 앞으로는 요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눈치껏 잘 봐주시면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억 유의 수준 5%에서 x2가 주어져 있을 때 x1이 유의한 설명 변수니, 그쵸? 그럼 x1에 대해서만 뭐해? 개수 유의성 검정 해보란 소리죠. 그럼 x1의 유의 확률 찾아보니까 요 부분이잖아. 몇이야? 0.103이잖아. p값이 지금. 근데 유의 수준 0.05보다 p값이 뭐해? 크죠. p값이 크면 뭐야? 뒷문가설 채택이죠. 그럼 유의한 거야? 유의 안 한 거야? 유의하지 않은 거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한 설명 변수냐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유의 수준 5%에서 x1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x2를 살펴보래. x2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니, 그럼 얘는 두 개를 살펴봐야 됩니다. 1번 유의 수준 5%에서 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개수 유의성 검정도 해야 되고,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기울기의 추정값이 뭐인지 플러스인지도 살펴봐야죠. 그래서 여기부터 살펴보면은 에스티메이트가 뭐야? 추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놈들이 기울기의 개수들의 추정값이라고. 그래서 x2의 추정값 보니까 플러스인 거는 오케이, 일단 맞아. 그리고 x2의 유의성 검정을 하기 위한 유의 확률을 보니까 p값이 매우 작은 값이야. 그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한 값보다도 작은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 0.05보다는 매우 작은 값이니까 유의한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 자,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 구해 보랍니다. 그럼 총 자유도부터 구해주면 되겠죠. 총 자료가 지금 30개니까 총 자유도가 몇이야? 29죠. 회귀 자유도는, 회귀 분석에서 회귀 자유도는 이제 뭐라고? 독립 변수의 개수라고. x1, x2 독립 변수가 2개니까 회귀 자유도는 2가 되고, 따라서 잔차 자유도는 몇이 돼? 빼주니까 27이 되죠. 근데 29냐 했으니까 디귿이 틀리고 정답 몇 번이 되는 문제? 1번이 되는 문제다 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통계학과가 아니면은 당연히 요렇게 된 회귀 분석 결과 처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영어로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해 줄 수가 있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유의 확률이랑 여기 개수 부분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 보고서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은 뭐냐?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범주형 자료를
내가 회귀 분석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회귀 분석의 심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리 시험에 원래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왔다고. 자, 그래서 어느 때 쓰냐면은 X가 그냥 독립변수가 수치형 자료면은 그냥 요렇게 해서 회귀 분석하면 돼. 근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Y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고 싶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럴 때는 새롭게 x2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남자일 때는 1, 여자일 때는 0이다 치고 분석을 하는 거야. 남자, 여자는 한글로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회귀 분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따로 다시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를 더미 변수 뭐 회귀 분석이다 해갖고 회귀 분석의 심화 과정인데, 요거는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21년 9급은 뭐냐? 이제 그 다음 연도 22년 9급부터는 9급 통계직을 볼 때 통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 21년 9급까지는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야. 그리고 시험 실제로 치르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들이 자기 내고 싶은 거 맘대로 낼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시고 싶은 거 낸 게 아닌가 아무튼 싶은데, 원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문제 실제로 풀어보면은, 제가 푸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앞으로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세 개 수준 A, B, C가 있어. 그래서 Y의 평균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분산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또 분산 분석을 평균끼리의 비교를 또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I번째 요인의 수준이 A이면 X랑 X2 이렇게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0을 대입하래. 다시 A 수준인 경우에는 X1도 X2도 뭐가 돼? 0이 되니까 Y는 뭐만 남어? 알파 요렇게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A 수준의 평균 구하면 그냥 뭐야? 그냥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B 수준일 때는 X1만 1이래. 그쵸? 여기만 1값을 대입하라고. 그럼 Y는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1이 되죠. 베타2는 0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다음에 C 수준일 때는 Y는 이제는 X1이 0이고 X2가 1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2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제 베타1이 0이냐 아니냐, 베타2가 0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정해서 그때의 결과를 해석했을 때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찾아보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푸는 거를 보시면은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베타1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설 검정을 했더니 기각을 못했대. 기각을 못했다는 소리는 뭐야? 베타1이 0이란 소리죠. 자, 그런 경우에 수준 A와 수준 B의 평균은 차이가 있니? 지금 베타1이 뭐라고? 0이라고 결론이 났어. 그럼 A 수준은 평균이, 얘 평균 구하면 그냥 이 값이라고. A 수준의 그때 평균값은 뭐야? 알파가 되는 거고. B 수준의 평균값은 원래 뭐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1인데 베타1이 0이라고 검정이 됐다고. 그럼 베타1이 0이니까 뭐만 남어? 알파만 남죠. 그럼 A 수준과 B 수준의 값이 둘이 뭐해? 똑같죠. 근데 차이가 있냐라고 했으니까 1번이 뭐해? 틀린 문장이 되는 거라고. 요런 식으로 내가 모형을 적어 놓고 서로 뭐 해보는데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베타1은 0이다를 뭐 했어? 기각했대. 그렇죠? 기각했다는 소리는 뭐야? 베타1이 0이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B랑 뭐에? C를 비교해 보래. B 수준은 뭐고? 알파 플러스 베타1이고 원래 C 수준은 뭐였어? 알파 플러스 베타2인데 지금 뭐라고? 요 베타1이 0은 아니라고. 그럼 B 수준은 알파 플러스 베타1이죠. 그 다음에 C 수준은 알파 플러스 베타2잖아. 자, 이때 유의한 차이가 있니? 얘네 둘이 같지 않니? 근데 이러면 같을 수도 있잖아. 베타1이 보면 베타2면 둘이 뭐 할 수가 있어? 같을 수도 있죠. 무조건 꼭 베타1과 베타2가 달라야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베타1이 0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베타1이랑 베타2가 다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2번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걸 찾는 거야. 1번 같은 경우에 A 수준과 B 수준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했으면 그건 맞는 문장이 되죠. 근데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둘이 같으니까 차이가 있냐고 한 문장이 틀린 게 되는 거고,
2번 문장은 베타1이 0이 아니어서 B수준을 알파 플러스 베타1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차이가 있어서 둘이 무조건 다르냐 물어본 거죠. 근데 베타1이랑 베타2가 뭐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베타2에 대한 정보는 내가 지금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둘이 같이 3, 3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둘이 평균이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냐고 물어본 2번 문장이 뭐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요런 방식으로 밑에 3, 4번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베타2는 0이냐를 가설 검증했더니 기각하지 못했어. 그럼 베타2는 진짜 뭐야? 이제는 0인 거죠. 그러면은 B랑 C는 차이가 없니? B가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1이고 C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2인데 지금 베타2는 0이다라는 기무가설을 기각 못했으니까 베타2는 0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부분이 없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은 둘이 뭐라고? 둘이 차이가 없니? 둘이 뭐라고? 같니? 그렇죠? 차이가 없다니까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둘이 같냐? 아니잖아. 베타1이 0이면 같아지지만 베타1이 지금 0인지 0이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죠. 지금 베타2에 대해서만 검증한 거기 때문에 베타1이 0이면 둘이 같아질 수 있지만 베타1이 0이 아니라면 둘이 뭐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요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4번 베타2는 0이다를 뭐 있어? 기각했대. 그렇죠? 그랬을 때 A랑 C를 비교해 보랍니다. A는 뭐야? 알파고 C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2인데 지금 베타2가 뭐야? 0이다를 기각했으니까 베타2는 뭐야? 0이 절대 아닌 경우죠. 자, 이랬을 때는 A랑 C가 차이가 있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0은 아니니까 알파에다가 뭐래도 더했으니까 둘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번 문장 같이 적혀 있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수준끼리 원래 평균 비교를 원래 분산 분석으로 해야 되는데 요런 방식을 이용해서 뭐해? 회귀 분석으로도 할 수 있답니다. 되죠? 근데 요거는 회귀 분석의 좀 심화 과정이어서 앞으로 또 나올까 하면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로 수식을 적어 놓은 다음에 무조건 뒤에 나온 문장, 무조건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냐가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는 4번밖에 안 된다 해갖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중회귀 분석의 검정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